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제도의 회생 신청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도의 회생 개시 신청이 허용되는 범위와 종전 회생 절차 이후의 사정 변경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생 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회생 개시 신청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뒤 종전 절차의 폐지 사유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회생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신청하지만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회생 개시 신청은 채무자 회생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절차에서 폐지 결정이나 불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신청이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절차가 실패했으므로 법원은 신청의 적정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제도의 신청이라고 하여 별도의 개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회생 신청에서는 일반 개시 요건 외에 기각 사유의 부존재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이 성실한지, 즉 종전 절차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재건 시도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때 폐지 사유나 불인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비교가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종전 회생 절차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폐지 사유나 불인가 사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단순 반복이나 채무집행 지연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유가 해소되고 영업 상황, 재정 상황 등의 변화가 있다면 제도의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의 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기각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 회생 절차 종료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 폐지 사유나 불인가 사유의 소멸 여부, 영업 상황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사정 변경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종전 절차의 실패 원인을 해소하거나 회생 가능성을 새롭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채권자의 동의 확보, 신규 투자자나 인수 예정자의 등장, 인가 전 M&A 등 자금 확보 방안, 영업실적 개선, 공익채권 변제 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서, 투자합약서, 인수이양서, 자금 조달 계획, 최근 매출 자료, 신규 계약서 등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제도의 회생 신청을 일반 회생 사건보다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종전 절차의 실패 원인, 현재 영업 상황과 재정 상황,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회생 신청의 핵심은 재신청 자체가 아니라 종전 회생 절차와 비교한 실질적인 사정 변경입니다. 폐지 사유나 불인가 사유가 해소되고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제도의 신청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제도의 회생 신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